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아침 7시 8분입니다. 좀 늦었네요. 신경 쓸 일도 많고,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맨날 그렇다, 그죠? 자, 항상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요. 좀 차트 분석하고, 뉴스 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정부 단기 알바 내는 예산서 대폭 깎는다. 이게 뭔가요? 직접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오케이 그런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정부 예산이 지금 많이 쪼들릴 거예요. 우리 지원금도 많이 주고 추경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빚이지 않습니까? 빚 대출이다 보니까 좀 빡셀 겁니다. 6% 물가 언급한 경제부총리.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경제 뭐라고 할까요? 물가 상승이 좀 높을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즐겨 먹던 두바리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호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두바리 치킨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후라이드는 2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양념 젓갈 섞어가지고도 한 2만 2, 3천 원에서 사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마리 치킨을 학생들이랑 공부하면서 좀 시켜 먹었었는데 3만 원 들더라고요. 와, 실감 있습니다. 국밥값이 만 원이고 치킨값이 3만 원이다. 좀 아프네요. 네, 그죠? 참 기운들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장사 좀 하려고 하니까 원자재 물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나중에 떨어지면 또 가격을 단가를 낮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장사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시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 도시락을 받아 먹거든요. 이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건강도 그렇고 도시락을 받아 먹는데 한 끼에 6천 원에 배달까지 해주십니다. 거저죠 거저. 저는 그 돈 받고 못 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 욕심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좀 힘내고 조금 좀 견디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만약에 코인이나 이런 쪽에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다면 되게 힘드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도 있으실 테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네요. 소스뱅크 내달부터 카드론 대환대출 대상 카드사 확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인기 뉴스 봐야 되나요? 증권이죠. 네. 증시 불안 속 홀로 웃었다. 중국 관련 펀드, 그죠? 중국 관련 펀드가 좋다라고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정도였나요? 중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좀 드려왔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상승 올라했습니다.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여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시면 좀 안 되고, 원래 반등을 하고 났을 때 사는 게 아니면 무조건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런 뉴스, 좋은 뉴스가 떴다는 건 끝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주식은 이제는 좀 물량을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마셔했었던 분계시면 상당히 반 이상 한 7할 정도는 덜어내십시오. 왜냐면 침체가 올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런 거라서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또 중국처럼 이제 다른 우리나라나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 곰에 장사 없네. 나홀로 선전하던 정규도 흔들.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데 혼자 고점 찍고 있는 애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다리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망각하는 게 뭐냐면 하락장이나 경기 침체 지수가 빠질 때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방송에서 뭐
뭐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잘 정보 잘 고르면 된다. 네, 잘 고르면 되는 건 맞는데요. 초보분들이 하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권하면서 이제 그것을 또 업으로 삼겠지만 삼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음 좀 높은 자격증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른 공부를 한다 그러고 사실 별로 거의 못 하고 있네요. 인터넷 강의도 결제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무튼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 수수료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좋아져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뭐 관심, 방송도 많이 잘 볼 것이고 공부방도 올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후원금도 주실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 추적,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불장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소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름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기다리고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뭐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경우의 수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뭐 진짜 가는구나 하고 또 연끌해서 꼬라박지는 마십시오. 지금 금리도 높기 때문에 대출 받았다가 큰일 날 겁니다. 그 정도. 네. 좀 그러고 뭐가 있었나? 아까 볼만한 게 있었었는데 인기 뉴스였나요? 네. 코로나 비폭탄 연말에 터지나. 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저도 이게 연말에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을 정도까지 반등하고 빠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이 빚을 갚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3년 전이었나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코로나 대출들이 막 활성화되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출 상환할 때 자영업자분들 줄줄이 터질 거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뉴스를. 이런 것들 챙겨셔가지고 우리 차트랑 같이 대입을 해서 이때쯤은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올 가을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을부터는 이 터지면은 어쩌면 어설픈 은행들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빚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들, 영업을 해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도 돈을 못 돌리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잘못하면 은행이 작은 은행들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갖 인터넷 은행들에서 막 고금리 상품들을, 예금 상품들을 막 하면서 저금 넣으라고 막 저축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방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볼만한 거였는데,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성진국은 맞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지만 배터리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술력을 우리가 더 높다라고 막 하지만 사실 뉴스들 보면 좀 역겹거든요. 국뽕 뉴스를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등이고 명불허전,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어울려서 욕먹을 만한 그런 일들도 많지만, 중국 애들이 기술에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열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 공 세대가 아니라 이제 수뇌부들이죠. 좀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이제 중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랑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도시는 거의 다 전기차가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멍청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배터리를 뱉다 꽂았다든 그 모듈 교환식을 만들기도 하고 별짓을 하는데, 우리는 멍청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맨날 뺏긴다고 욕하고 하는데 삼성도 과거에 일본의 제품 소니를 뺏고서 워크맨을 만들어서 떴고 마찬가지예요. 컨닝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차가 개발되지 않는다, 성공되지 않는다면 저는 현대차와 그룹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현대차가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 반등들이 다 들어왔고 상승을 했고 해서 좀 숙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자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뭐 당장 뭐 이렇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한쌤 이런 연기를 했었으니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에 또 대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왔을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지나갔던 이야기들이고 일단 그 정도 이거 이 정도 보고 네. 트레이딩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쵸? 완전히 진정세, 이제 뭐, 안정세. 뭐, 1340원 정도의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얘 갈지 안 갈지는 나 솔직히 자신 없다. 이건 내가 맞출 능력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실 고백을 하자면, 무리해서 시황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그 공개방 분이 아니라 공부방 분들에게 수익 시황을 내고 거기서 이제 익절 시황을 내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좀 뻐끝났어요. 이게 좀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말에도 챙겨드리고자 뭔가를 했는데 예,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 아마 손실이 났을 겁니다. 뭐 수익금 자체 매수가 됐다면 가정법을 다 깔끔하게 적어드렸지만 매수가 됐다면 5% 이상의 상승과 2%의 손절이면 그리고 추가 금액에서 한정이니까 아마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셨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혹시나 또 그 말 듣고 또 나중에 풀매수 해가셔가지고 또 물려버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힘드신지 뭐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네. 어쨌든 환율은 고점대 영역이 왔습니다. 얼마 전이었나요? 지금 와서 달러를 사겠다고 제정신인가 라는 부제를 적었었어요. 꼬라박고 있죠, 그쵸? 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달러는 달러 중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강제로 끌어올려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거를 1340원까지 갈라나?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달러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금리 인상으로 계속 버티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 달러에 투자는 지금 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뉴스에서 쟁취를 떨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일 뭐 조정을 주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일은 조금 더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지금부터는 사실 제가 이걸 분봉시장을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조정파가 이미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조정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끝은 이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든 만들어 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뚫을까 빠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픽을 찍어 드리면 좋겠지만 찍기도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은은 역시나 밑으로 빠질수록 매력적이라는 건 뭐 괜찮겠고요.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했네요. 그쵸? 그럼 비트코인도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했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만약에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나스닥이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게 나오고 나면 참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도 여기를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 전체가 일단 바닥권이거든. 가바닥권이고 이제 가을에 대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이게 포지션을 자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가을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정도의 분할 매수는 해셔도 계속 좋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 구간면이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셔도 좋겠고 대출이나 지금 이미 물려있는 시대가 있으신 분들 무리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은 그냥 이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 이게 올 가능성이 높든 낮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가 완전한 전환에 대한 신호가 들어가고 나오게 되면 눌림목을 노려보자. 어차피 한 번은 돌아올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꽤나 좀 강력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그러면 뭐 비트코인도 반등을 좀 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비트가 나스닥보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코스피는 좀 그 나스닥에 또 힘 받아서 반등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뭐 증시 같은 부분은 올 여름부터 좀 반등을 좀 찍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러. 야, 제가 밤을 좀 반쯤 새다시피 해가지고요. 많이 조금 헛나가는 것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제 좀 고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요런 모습이 등장을 하면 아마 포인트가 좀 강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00달러대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를 노려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지금 카운팅한 거 보여드리면 안 되고, 요거 예시입니다. 예시니까 제가 요걸 보면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때 뭐 때문인지 제가 방송을 실시간으로 못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가 일이 있었을까 못 해드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하신 매수를 잡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심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반등 모양 자체가 괜찮아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작은 기준으로 보고 나서 중규모이죠. 꽤나 이제 뭐 작은 건 아니지. 18,000에서 22,0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 정도거든요. 20% 작은 거 아니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들. 반등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니까 우리가 요 정도 도들림을 잘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요 상방을 살짝 스치듯이 반등을 해버렸어요. 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좀 찝어서 좀 정확하게 좀 찝어서 매수를 드렸었거든요. 공부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까지 요걸 갖다가 제가 이제 완벽한 시황으로서 매도를 잡아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 2,800만원 정도까지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좀 보여드리자. 여기 지금 하방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요. 하방 추세선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요게 이제 추세선에 대한 눌림이 아닐까라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가격대에서 잘라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여기 이게 돌리더라고요. 돌리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눌림을 매수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학생들이랑은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보충 수업도 내일 다음 주 시험이라서 몇 명 안 되지만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대응해드리면서 이걸 못 챙겨드릴 것 같고 지금 실판이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더라고. 보시면 이제 하락다이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팔고 다시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게 쏴버리더라고요. 이게 쏴버리더라고. 아차. 그래서 이걸 또 분봉으로 보니 멋있게 또 쫙 멋있게 쏘길래 요걸 기준으로 다시 매수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팔았던 것만큼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 매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50% 정도를 팔아달라 말씀드렸는데 50% 정도 팔았던 분들, 그리고 혹시나 전량 청산하셨던 분들은 매도한 분량의 일부분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봅시다. 손절 주고 들어가 봅시다 했는데 손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손해가 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상승 봤던 게 지금 이저잖아, 이거. 그쵸? 이거 뭐 얼마입니까? 2,500 정도 잡자고요. 그냥 편하상 너프하게 400 정도 잡을까? 그리고 1,200 정도. 그러면은 400에 1000이니까 5% 정도 되죠, 대충. 5% 정도의 반승이고 여기 2%니까 이게 수익으로 마무리돼야 돼요. 무조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한데, 제가 한쌤이 큰 시향은 뭐냐 했냐면 반등을 하더라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크게 뭐 자리를 뭐 깨지 않고 다시 다른 데서 돌려준다면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많이 가면 24,000불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실 수 있어요. 그지만 여기서 역시나 이렇게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처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좀 요게 그림 요 모습 있죠. 요 모습이 확대된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되게 버겁더라고요. 지금 요 부분이 파동이 예쁘지 나쁘게 등장을 해서 노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사실 조정파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하방을 치고 이렇게 가길 좀 바랬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이제 이 부분이 1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이제는 이 카운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또 내일이나 이렇게 다시 또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다가 여름에 뭐 한 번 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아직도 좀 높다. 그래서 지금 16,000불 정도에서는 매력적인 더 이제 매력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4,000까지 빠져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아니면 뭐 한번 들고 이렇게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추세 돌릴 때는 노려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마 뚫고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면 사실은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물량을 풀매수로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만약에 등장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3만 달러 넘어가게 되면 눌림목을 잡아서 이게 좀 이렇게 노리는 걸 다시 노려보더라도 이거 지금 잡기는 사실 조금 무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도 이제 뭐 이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파의 패턴을 완성시키고 바닥을 타고 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 주고 다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손절이라는 것도 자주 주면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나 이쯤 적어도 여기과에서 노렸었던 분, 또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노렸었던 분, 아니면 전체에서 분할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이미 반은 팔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 반은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시험 그렇게 많이 해드렸죠. 상태고, 그게 아니고서는 신규로 들어가서 이 반등을 먹을 거야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힌트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야.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상황이나 포지션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차라리 그분들은요, 그냥 물리시는 분들은 반등을 하면 여기서 팠다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파동 과정 관점에서 이걸 확실히 바로 돌리기는 무리가 좀 있거든. 그리고 보시다시피 추세가 하방이에요. 그쵸? 쭉쭉쭉 하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방에 슉 돌리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반등을 꽤 했어요. 그쵸? 최근에 부재가 뭐였죠? 뭐시기였나? 95% 확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타고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 구간일지는 모른다. 여기 구간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몇 개 더 나온다고 하셔 뭐 95%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개 더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건 역시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같이 좀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 저는 여유가 좀 안 됩니다. 좀 갑자기 지출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좀 말 못할 사정들도 좀 있고 그런데, 올해가 삼재라더니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좀 안정적이거나 확실하게 이직이 될 만한 그런 구역들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흘러간다면 반등 이후에 6K까지도 오픈되게 됩니다. 6K는 사실상 800만원 정도거든요, 하나.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뭐 사실상 어디 가면 다 가능성 다 있겠지만, 이 가능성이 한 3할 정도는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함부로 매수 전부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무조건 좀 덜 먹더라도 계속 그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그 가기 전에 이제 36,000 UK를 가기 전에 큰 반등을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어마 캔들린 한번 나올 것이다. 요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UK는 아마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 올 가능성이 크겠죠. 내년 상반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얼마나 되려나?
알트코인들 뭐 지금 이제 그 달러로는 다 천천히 다 나간 상태고 좀 가만히 보고 기다리면 될 것이고 저 정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쵸?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디폴트 여기서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고 이제는 좀 자리를 좀 잡고 좀 쉬었다가 다리를 잡고 돌리는 유턴하는 흐름을 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의 장단에 맞춰서 매일매일 하셔도 되되 좀 한 며칠간은 좀 그냥 모르겠으니까 쉬자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으니까 쉬자. 괜찮죠? 모르면 쉬면 되는 거지. 그죠?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 20K 만약에 6K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6K쯤이 온다고 하더라도 24K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 좀 오래 걸릴지라도 6K가 만약 오게 되면 가능성이 뭐 그래도 6할 정도면 3할이면은 그래도 3분의 2는 안 올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에 맞게 리스크를 짜야 되는 거야. 차트 분석은요, 한 방향의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방향의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엘리엇 파동도 대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고, 보조 지표를 보면서 타점을 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전략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 않는다.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한쌤의 전략은요, 일단 살이자예요. 지금 상황에선 살이고, 여유자금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이미 돈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열심히 일하자예요. 열심히 일하자. 일거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자. 공부하고, 지금 뭐, 공부를 사실 작년에 해가지고 이번 자격증을 따서 지금부터 주식시장을 막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렸는데 일하고 좀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가계부를 제가 매번 쓰거든요. 매번 쓰는데 그게 지금 그 적자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직은 견딜 수 있는 내세 계산에는 이제 올 가을부터는 괜찮지 싶은데 넘어가게 된다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볍게라도 하고는 그 취직에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구간이. 그쵸?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안전하게 하려면 뭐 저는 일단 23년 하반기에 24년 정도를 좀 보고 천천히 좀 계속 여유자금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어마켓 랠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저는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저점은 요번일 가능성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한설수설하고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8할 정도 이상을 좀 체크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규모는 한 4만 달러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는, 어쩌면 뭐, 글쎄요, 뭐, 많이 간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3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3만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저점은 여기일 가능성은 한 2할 이 저점 이탈되었을 때 바닥을 타고 돌릴 가능성이 한 6할 그죠? 그냥 만약에 크게 돌리지 못하고 밀어버려서 6K를 볼 확률이 2할 2에서 3할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등은 여기도 이렇게 나온 쪽으로 간다 도 반등은 나오고 빠질 거야. 꽤 큰 규모의 반등이 나오고 빠질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증시라던가 이제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좀 아직까지 확 잡히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이죠. 7월 달은 6월 달보다는 많이 적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소비로 살짝 좀 투자 쪽으로 살짝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월요일 밤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해야 돼서 아마 업로드를 못 할 것 같고, 아마 화요일 밤도 빡셀 것 같고, 언제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은 해가지고 여러분 생방송으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귀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횡설수설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